LG생활건강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로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관련의 뉴스가 그 5월 말일에 화장품주 수출 호조 초입 단계 주가도 예뻐진다라는 예쁜 제목으로 김동아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수출 모멘텀 아직 초입 단계지만 업종 전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영어로 다 리레이팅이라는 게 무슨 정말 기대한답니다. 뭐 참고적으로 주가들이 좀 올랐던 얘기고, 대형주는 중국 면세 채널에서의 점진적인 기저 회복 추세, 이런 얘기가 있고, 중소형 브랜드사는 그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의 그 이 시장을 좀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기대감, 그 머니투데이에서 또 별도 5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도 있네요. 원가 회계 손익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9% 감소를 시켰네요. 매출이 늘어나면은 재고 감소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60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2% 증가해가지고 매출 증가율하고의 그 갭이 7 플러스 7%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픈율은 마이너스 2.7%로 마진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좀 매입 가격이 올랐을 거로 분명히 보입니다. 판매 가격을 그렇게 못 올렸을 테니까. 그리고 운영 경비가 1.6%좀 줄였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고 스루풋 영업이익 622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15억 6,5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 재고를 줄여가지고 원가 회계보다 실질적으로는 37억 8,500만 원 이익이 더 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설득하기 매우 어렵다. 그 손익 구조, 매출 이익을 산출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무 세계의 애로점이고 스루풋 회계가 잘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계속 재고를 줄여왔다. 과거 2년간 화장품 매출 하락으로 의도하진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따라서 이익은 증가했다는 것을 스루프트 회계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재고 감소로 인한 간접 효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증거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경영진한테 뭐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고가 줄어들면 공간 확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물류 관리 속도들이 좀 좋아져 가지고 납기 달성률이라든지 또 그런 공급 시기 이런 게 더 좀 빨라져 가지고 또 운반비 절감이라든지 또 자금 부담 감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23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은 게 그 제품이 139억 원이 줄었네요. 상품은 거꾸로 늘었고
재공품이 좀 24억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9.5% 증가했고 운영 경비가 1.6% 그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에,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판매 관리비가 한 4천억 되는데 가공비는 한 553억 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이제 그 화장품, 유통, 생활용품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죠. 판공비가 한마디로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13%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재료 비율이 그 상대적으로 3.8% 상승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이 WCAI가 그 재고가 123억 원이 줄었는데 비성분에서는 33억 4,200만 원만 줄어들었다. 이게 비성분에서는 그 플러스로 표현됩니다. 그 갭이 89억 원인데 나머지 그 BWCAI 이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뭐 매출원가는 뭐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PT 총 제조 비용으로 89억. 이 BWCAI 그 가공비가 배분되지 않는 재고 자산들의 그 금액만큼 갭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 증감액도 아주 그 이쁘게 그 일치를 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020억 원대가 나갔는데 1.7%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46명을 감원시켰네요. 평균 임금이 9,230만 원으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좀 임금이 좀 올랐네.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좀 상승한 거로 되네요. 외주 가공비가 9.3%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0.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CEO의 변동이 있었어요. 현재 그 대표 CEO는 이정혜 씨라고 1963년생이고 차석영 씨가 1953년생인데 부회장 타일들로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사장급 이정혜 씨가 그 한 10년 차이 되네요. 그 여사장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저 기업 드라마로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우리 여성들도 좀 CEO에 이렇게 오르는, 한국도 그런 사회다 하는 거가 어떻게 드라마에서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성에 대한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경영평가지 비로소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슬픈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웁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또 레버리지율은 이자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레버리지율이 지급이자가 나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영업이익에 대한 그 이자 보상 배율 그러나 이게 좀 내려갔네요. 음, 요거 좀 이자 부채가 조금 늘어서 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버퍼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보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 빠르네요. 요거는 또 고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매입 매출 채권 지급 속도, 수금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처 고객들의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영업 상황이 자금이 잘 안 돈다 이런 거를 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은 대금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게 좀 또 돈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퐁 ROI는 그 경영진 평가 지표로 두퐁 에서 개발된 건데요. 어, 이 1.4%로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 총자산 회전율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 게 역방향일 때 이렇게 하는데 요거가 이제 우린 그런 회사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3단계에서도 다 패스가 됐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그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됐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증거, 수량으로 그 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했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올랐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원재료 것만 하는 거는 원재료가 매입 비중에서 57.1%고 상품이 42.9%인데 이 상품이 저는 그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 상품 가격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품 가격 뭐 이 여러 그 아이템들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가격이 그 상승된 게 페리오 치약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부문 분야가 32%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0.9%가 요거 단순 평균 제가 변동이 없는 거는 뺐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0.9%다 이런 게 팔렸으니까 단순 평균으로 0.9%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또 매출 부분에서 32% 매출 비중이니까 0.3% 이것도 그 상승은 결국 한 거예요. 물론 상품이 여기에 상품으로 사오는 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 코카콜라 같은 거 사오는 거겠죠? 그 사오는 걸 거예요. 직접 만드나? 만들죠, 요즘. 만들죠. 이런 것들을 있는데 뭐 변동은 꼭 가격이 변동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어, 좀 그, 좀 이렇게 그 조견표로서 좀 만들어 보면은 1, 2차 추로는 다 그 상승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 반증 추론을 하려면은 하락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모순이 나오죠. 판매 가격은 또 하락했다라고 또 증명을 해야 되고 근데 모두가 반대로 나와서 그 반증은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옹호하고 싶은 것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이 뭔지 그거 가격을 좀 공시했다면은 좀 그 반증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그 뭐 투명할 거다라고 근거 없이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은 그렇긴 해요. 근데 반증은 실패했다. 그럼 다른 얘기는 뭐냐? 분식회계 한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석의 한계가 상품 비중 42.9%가 비반영되어 전체 트렌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논리 도구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과학 철학의 이 칼 포퍼의 반중주의인데 지금 얘기한 거를 똑같이 언급을 하더라도 우리 논리 연습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WCI 회전율이 상승하고 스루픈율이 하락한 역방향이면은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반증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된다 이게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안 됐다면은 수량 재고 회전율로 상승 증거를 제시하면은
이 그 원인이 무효화되는 게 그냥 다시 유효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이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 원인으로서 입증이 안 된다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보류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 이걸 확인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외부에서는 이런 논리 도구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요거는 그 사업 계획할 때 디커플링 해야 된다. 그 뭐냐 아, 그 스루프텍에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운영 경비로서도 잡을 수 있다. 각각.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해갈 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이게 그 판관비에다가 사실은 여기 또 재고 증감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 짜기가 아주 껄끄러워요. 그래도 좀 계속 저도 제 알고리즘을 그 개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 더하는 거는 분기 실적에 그 4배 하면 되는데 왜 300%냐? 산식이 1 더하기 300%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 제조 원가 해가지고 그 재고 증감 4%가 그 1분기에 감소했기 때문에 계속 감소한다고 보고 어, 매출 원가까지 산출해서 적용해 가지고 이걸 역으로 더하면은 그 매출액이 3조 6,372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목표 영업이익이 2,425억 원인데 실행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그 재고를 감안하면은 원가 사고 방식은 3조 6,372억 원이 나오고 영업 사고 방식으로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다 더한 거로 하겠다. 3조 6,200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 이 118억 원 차이가 나죠. 118억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계약이 3조 6,200억으로 이걸 어떤 납품 단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22만 5,295원이 남는다. 그럼 계획보다도 좀 적게 나오니까 1%만 좀 매출액을 좀 더 늘려보자. 그래서 그 1%를 늘리면은 이제 목표치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로 12%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 매출 원가가 요것도 증가하죠. 요런 것들은 여기에 그 이 재고 감안해 가지고 이 179만 6,678원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 재고 증감률은 그 실적은 4%였는데 4%에서 1%더 증가시킨 거예요. 단순하게. 판매, 이건 그 판매 수량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5%그 판매가 더 됐으니까 재고가 줄 거다 이게요. 그래서 5% 줄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개선했어요. 똑같이 했다가 요거를 증가했을 때 요것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요거 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고를 그 증가할 경우 5% 그러면은 옛날에 그 전에는 그냥 생산 재료비, 가공비 그거 변동 없이 그냥 재고 노력만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매출액만 올렸었는데 요거는 그거 재고 늘린 게 그냥 판매는 더 안 한 상태에서 3조 362만 원, 362만 원 그대로 뒀을 때 재고만 증가시킨다면은 생산재료비도 늘고 가공비도 늘겠죠. 어, 그거대로 그 재료 비율만큼 여기 87%, 그 다음에 가공 비율 13%, 그 비율만큼 올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매출원가가 178만 천 원, 좀 그 내려갑니다. 재고 증가가 되면은 그 원가 회계가 이거는
이거는 줄었었는데 그럼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데 재고를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내려가는 게 이게 원가회계의 문제죠.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앉아서 더 추가 노력을 안 하더라도 23만 7,144원 이익이 납니다. 요게 계획한 거보다는 많이 나지만은 1% 판매한 것은 적긴 하지만 요것도 위안이 되니까 우리가 재고를 증가하자, 생산 좀 더해줘, 생산 공장장한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입사 동기로서 좀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또 그 회계가 와서 유혹을 해요. 더 이상 판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생산 좀 더 하라고 그래, 생산 좀. 요렇게 해가지고 그전 경영진한테 잘 보이려고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재고 증가 그 증감 차이만큼 영업이익이 더 나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됐네. 여기 판매 관리비 증가 비율도 좀 개선을 했어요. 매출 증가율 곱하기 판관 비율. 판관 비율도 여기 44% 있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도 제가 좀 증가를 시켰어요. 네. 요렇게 좀 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원가 회계라는 게. 그냥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거 하려니까 아주 쥐가 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도달해서 좀 더 이상 개선할 건 없겠지. 지금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또 연구 좀 더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고가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한 건 증가했을 때 요거 매출원가 산출하기 위한 그 거꾸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기마를 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면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고를 150억 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이 118억 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갭이. 요게 이제 이 진짜 다시 100만 원 돈 단위로 들어오죠. 237억 어 아니야. 2,371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 2,252억 원의 차이가 이게 118억 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115억 원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을 118억 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합의하는 영업이라면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재고 늘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결국은 늘어난 재고는 누가 독박을 써야 되냐? 결국은 영업이 독박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고를 줄여라 하는 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좀 더 쉽게 조금 더 좀 개선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강한 그래서 어, 요 재고 증감률에 대한 것도 개선했고 판매 관리비 또 좀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로 여기 뭐 1조 6천억 정도 나가는데 조금 더 증가하죠. 0.4% 이런 것까지 이 세세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3조 6천억 원 할 때는 판매 관리비는 더 안 드니까 요건 그대로 요걸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는 거죠. 매출 원가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재고 생산을 더해 가지고 재고가 증가한 거는 영향을 받으니까 매출 원가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자,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네. 자,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지금 이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는데 이게 무슨 버그가 걸렸나? 어, 자관 단순하게 300%다 해줬어요. 어, 운영 경비 300% 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산출이 됩니다. 가격고 변동 없고 슬픈율 변동 없고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해보면은 에, 뭐 3조 6,300만 억으로 이거 그냥 단가로 다시 얘기합시다. 363만 원에 팔기로 했시다. 그러면은 24만 원이 남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말 이 회전율은 5.9회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이 3조 6,612억 원이 돼요. 12억이. 그럼 매출 재료비 늘어났죠? 네, 매출 재료비 0.9%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거든요. 그러면은 회전율이 올라간 만큼 매출 재료비도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고 방식이. 그런데 그동안에 오이를 제가 그냥 안 올렸어요. 왜냐? 아, 이제까지 투자한 거 가지고 또 추가 매출할 수 있다. 더 이상 돈 안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명하게 스루풋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또 좀 현실적인 거를 좀 벗어나니까 요거 LG생활건강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정확한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이 증가율도 넣습니다. 그 오이 증가율을 그 여기 그 0.9%에서 얼마를 하냐? 그러면은 오이는 왜 0.4%냐? 오이 운영 비율을 제가 여기 그래서 중간에 넣었어요. 50.1%. 요걸 곱하면은 0.4%가 됩니다. 이게 맥시멈이죠. 이만큼 꼭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한 거는 이거보다 더 적게 쓸 수 있다. 더 많이 이게 0.4%가 맥시멈이란 얘기죠. 이걸 글로써 정리를 해본 거는 WCI 회전율 0.9% 상승시킬 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기존 재고의 재료이므로 추가 비용은 전혀 없다. 다만 추가 매출을 위하여 운영 경비가 더 투자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오이 증가율은 재고 회전율 증분율 곱하기 오이율이니까 그 최대치가 증가율 것이다. 최대치의 0.4%가 더 절약하여 적은 비율로도 매출을 증가시킬 방도가 있다면 실행해야 할 터이다. 오이를 78억 원을 투자하고 증가가 요게 78억 원이 더 늘어나죠. 실행이익을 98억 원을 낼 수 있다면은 20억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해보자. 20억을 더 버는데 20억이 남의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루프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스루프로. 그거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도 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이익도 증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판매행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그 원가 회계에는 판매가들이 낮게 나와가지고 디프레이션을 유발하는데 디프레이션을 좀 완화할 수 있다. 기업 입장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또 있다. 그러니까 스루프 회계가 매우 합리적인 손익계산 방법이라고 경제를 우리가 운영할 때 GDP다 이런 거 할 때 다 원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의 문제다 이거죠. 그거의.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92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2.1%, 뭐 크진 않지만 작년하고 전년 동기하고 동일하고요. 원가 회계나 스루프트 회계는 한 600억 원대인데 실질적으로 더 벌죠. 왜 그러냐? 감가상각비 이런 건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EMS 그 전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1,057억 원이고 최종 851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캐시 프로로서 채권자한테 116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1.4%로 올렸고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네요. 조금 비싼 이자를 쓴 모양입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보려고 있는데 1.3%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 요걸 합한 것이 회사의 그 자유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471억 원을 우리의 번 돈에서 의사결정으로 이게 돈을 집행했다. 요건 또 꾼 거고 그렇습니다. 주가는 43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5천 원이 크게 내려갔네요. 요즘 뭐 다시 아까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지만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PBR은 1.64입니다. 전년 동기는 2.27이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내리 꽂고 있네요. 슬슬. LG가 3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1%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7.9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